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밤인데요.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네 종목만 신청을 해 주셨고요. 네 종목이 또 흥미로운 종목들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테크윙, 그다음에 이 미국 AI 전력 핵심 관련된 ETF, 네, 그리고 ST팜 이렇게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왜 신청을 해 주셨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건데 포스코 퓨처엠 더 갈까요? 일 거고요. 테크윙 고민하시겠죠. 이제 다 온 건가? 네, 그다음에 전력 핵심 AI 관련주 중에 전력을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ST팜 최근에 엄청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쯤 사면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을 서둘러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이 늦어서 내일 만들어 드릴까 했는데요. 또 밤에 심심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밤에 좀 듣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늦게라도 좀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에 제작을 제가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저녁만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황 정리를 며칠 못 해드려서 시황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 종목 분석을 이제 나중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뭐 주말 사이에 아무 때나 들으시면 되니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퓨처엠 뭐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게 아마 더 갈까일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릴 때 진짜 엄청나게 올립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산 거 보세요. 기관 산 거 보세요. 107만 주.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거 개인들 못 쫓아가죠. 개인들은 계속 141만 주를 팔고 있으니까 오늘도 51만 7천 주를 팔았으니까 더 갑니다. 한참 벌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붙들어 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네, 제가 왜 2년치로 넓혀놨냐. 1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52주로 봤을 때, 그 작년 10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에 오늘 딱 올라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 우리 회원님이 장대 양봉으로 481선을 뚫으면 좀 더 가져가도 되겠죠? 뭐 이런 질문을 아까 오전이었나요? 오후였나요? 저도 오늘 바빠가지고 정신도 없었지만 물어보셨는데 제가 당연히 더 간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갑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이렇게 그 241선이나 481선 같은 무거운 이평선은 저항선은 이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진짜 거칠 것 없는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건데 왜 얘가 이렇게 갔냐면요. 진짜 지금 왼쪽에 보시면 형광펜 칠해놓은 데 보시면 주요 엄청난 저항선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24년 1월, 24년 4월, 그리고 5월의 저점, 그 다음에 2024년 9월의 고점, 이런 자리들이 지금 선을 연결해 보면 오늘의 종가 부근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선을 두 개를 더 그어놨는데 바로 위에 있는 선은 24년 10월의 고점 자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선은 24년 7월의 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인데 선은 지금 현재 자리가 제일 세죠. 저항선이 조금 눌릴 거예요. 그러나 눌린다고 해서 팔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건 더 갑니다. 저라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럼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사죠. 빠지면 더 살 거예요. 27만 5천 원 정도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메뉴에 27만 4천 원쯤 되나요? 그것보다 더 위에 저 왼쪽에 2년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2년치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37만 원입니다. 그 2023년 12월에 37만 원. 자, 지금 23만 원인데 감히
37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테크윙.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70만 주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다 오늘 66,500원까지 4,800원을 올렸고 거래량도 173만 주가 터졌습니다. 수급 완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제가 이 테크윙도 2년치 일봉을 펼쳐놨더니 1년치로 보면은 신고가 쓰고 있는데 2년치로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 뾰족했던 자리가 7만 원. 7만 원이잖아요. 23년 7월에 있었던 고점이 7만 원입니다. 얘는 역대 최고가가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테크윙은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반도체 혹한기를 거쳐 간 뒤 이 단기 반등한 거 보세요. 8월 말부터 8월 말에 2만 6천 원 정도 하다가 지금 7만 원 고점까지 오고 노크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삐쭉 장대 양봉 만들어서 올리죠. 다시 7만 원 부근에서는 조금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또 아까 방금 포스코 퓨처햄처럼 돌파할 경우 이제 신고가 쓰고 날아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쓰고 좀 갈 거라고 봐요.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 속도는 좀 더뎌질 겁니다.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반도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25,000원에서 7만 원까지 거의 200% 가까이 올렸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7만 원을 돌파하면 바로 8만 원 이런 자리보다는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또 살짝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런 ETF를 오늘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봐야죠. 이 종목이 담고 있는 종목 다 이제 미국 종목, 미국 AI니까 GE 버노바인가요? 예, 그런 종목을 14.17,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13.2,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11.69, 이턴 코퍼레이션 10.71,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미국 원전주 오클로 10.56. 자, 이렇게 5종목을 10%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5종목들도 비슷한 비중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원전 이쪽에다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AI가 확장을 하려면 전기, 막대한 데이터 센터 유지하는 전기가 필요해서 이런 전력주들이 관심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4%대 올랐죠. 우리 오늘 가지고 있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가 3점 몇 % 올랐는데 얘가 더 많이 간 거예요. 지금 미국의 AI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쩌면 전력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ETF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개인만 계속 삽니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매도를 그나마 11만 주, 한 달 누적으로 11만 주밖에 안 되고 개인들이 444만 주를 샀고 기관이 431만 주를 매도. 자, 주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 달 전에 18,000원대 그리고 1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2만 원대 갔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오늘 반등이 살짝 나온 거죠. 네, 일봉을 보면 이제 좀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일봉 보면 4월에 우리 양자컴과 AI를 사기 시작할 때 얘도 바닥이었습니다. 8,600원대. 그래서 2만 원 넘어까지 갔으니까 얘도 100% 넘게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양자컴퓨터 빠지고 AI 빠지고 이 두 개 업종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ETF도 2만 원 넘는 그런 주가 수준에서 18,000원대 초반까지 한 10% 정도, 10% 좀 넘게 하락을 한 뒤에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21선 위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미국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중요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그냥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60일선에 붙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다고만도 볼 수 없는데 오늘 21선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3.93%이 종목이 포함하고 있는 10종목의 움직임을 보니까 3.93%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이 실제로 4.22% 올랐죠. 실제 가치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0.3% 정도. 그러면서 괴리율이 1.05% 플러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1% 조금 넘게 약간 더 많이 움직였다. 주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한 1%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미국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 버리면 이 괴리율이 다시 바뀌는 거죠. 더 올라야 되니까. 예.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서 가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ST팜입니다. ST팜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리고라는 것이 얘네 주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mRNA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2개의 자체 개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이즈 치료제 하나를 미국에서 임상 2A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0월에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반기 보고서, 2분기 보고서였는데 그동안에 2분기 보고서가 8월 14일 날 나오고 한 2달 얼마 동안에 바로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주가가 약간 수익 실현 물량 같은 게 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증권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네. 이 10월, 이게 20 며칠 날 나왔죠? 22일 날 나왔습니다. 22일 날. 21일 날 발표가 나오고 22일 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발표로 주가 조정. 자, 미국에서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개선되는 기업 가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이 재무제표에서 나왔던 HIV 치료제 발표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발표 전날에 9%가 올랐고 발표 이후에는 10% 하락했고 이 파란 맨 첫 번째 문단 거기를 보시면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냉혹한 평가라기보다는 단순한 모멘텀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 26년 1분기에 고용량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기술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신약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분기 실적은 올리고 원래 주력인 올리고 매출 증가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26년에 이제 성장이 이어지겠지만 본격적인 성장, 그다음에 이 가동, 그다음에 신약 개발의 어떤 데이터의 입증 이런 것들이 27년 이후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 26년은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갔을 때도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3분기 말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27년도 실적과 여러 가지 전망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이제 3분기 보고서가 이제 11월 15일까지 이 발표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아마 금요일까지 다 나올 건데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3분기 보고서에 ST팜의 지금 이 임상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아마 IR 있으면 그 IR 자료 같은데 자세히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건 중간 용량이었는데 내년에는 고용량의 데이터, 그 에이즈 치료제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1분기 정도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드디어 기술 이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26년도의 모멘텀을 얘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 실적을 봐야죠. 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 내년도 1분기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분기가 631.71%. 엄청난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만들어 드릴 그 1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에 얘는 들어갈 겁니다. 631.71이니까. 그런데 얘가 제가 숫자로 그냥 637.1.71%라고 써 드리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모멘텀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올해 4분기에 27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75억 원으로 쪼그라드는데 1년 전년 동기를 보니까 그때 마이너스 45.45 완전 어닝 쇼크를 내면서 영업이익이 1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같은 거죠.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좋아지는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봐야 된다. 매출액도 지금 줄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연간 실적을 들여다보면 올해 76%라는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 30% 정도로 좀 떨어지죠. 물론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그래도 좀 못 미치죠.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그리고 27년, 아까 얘기했던 27년도에는 한 40%의 영업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해서 성장, 매출액도 4천억, 5천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볼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모멘텀 하나가 지나갔습니다만 뭐 실적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이렇게 급등하고 크게 갈 걸 기대하고 이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그럴 타이밍은 내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좋은 방법은 좀 그 비중을 좀 낮춰서 길게 가져가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적립식 펀드처럼 그런 식으로.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죠. 그런데 외국인이 발표 이후 매도하기 시작해서 4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같은 분이 11만 원 코앞까지 갔었는데 이제 9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싸진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멘텀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사라졌다기보다 재료가 지나간 거니까요. 그만큼 주가가 사라진 거예요. 주가는 왜 사라졌냐면 수익 실현해 버린 거죠.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막 4만 주, 13만 주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실현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적절하게 모멘텀에 맞춰서 올랐다가 적절하게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복잡하게 그어놨는데요.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데 추세의 가장 아래 지금 네, 이 해당 추세선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그어놓은 위쪽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보면은 저점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로선들을 보면 가장 긴 매물대의 바닥 부근에 이 사선과 그다음에 매물대를 연결한 가로선이 만나는 지점에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거든요. 9만 원이. 이 매물대 바닥이 88,500원이니까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ST팜 9만 원이 깨지면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매물대 한 칸 올리면은 9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짧게 9만 4천 원 정도 갔을 때 뭐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흐름. 지금 곧바로 이 저 위에 있는 11만 원 있는 데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완만해질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 1분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아까 그 고용량
치료제 발표, 데이터 발표 여기에 또 맞춰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ST팜은 그냥 약간의 그 소량을 좀 모아간다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아까 27년도에 있을 그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궁금해 하신지 어떤 게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더 다른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